리비아 남서부 어딘가에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을 암석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모습이 2025년 4월에야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타드라트 아카쿠스 산맥에서 모래를 긁어내던 한 고고학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수천 년 전에 파괴되었어야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편도 먼지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고 가죽 같은 틀림없이 인간의 피부였습니다. 돗자리에 쌓인 두 여성의 유골이었는데 7,000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들이 결국 무엇을 밝혀낼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과 세 개의 서로 다른 연구팀,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사하라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한 분파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다가 다시 되살려 놓았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북아프리카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너무나 명확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사하라는 항상 사막이었던 것은 아니다. 약 14,500년 전부터 5,000년 전까지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60만 제곱마일의 초원에는 영구적인 호수가 곳곳에 자리하고 강이 흐르며 하마, 코끼리, 기린과 그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녹색 사하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실제 모습에 비해 너무 부족합니다. 지배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녹화되면서 이동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했고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전자가 섞이고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녹색 사하라는 마치 고속도로가 도시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대륙의 두 방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을 양방향으로 오갔다. 증거는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다. 타드라트 아카쿠스 산맥에서만 수천 점의 암벽화가 발견되었는데 활을 든 소치기, 곡식을 빻는 여인, 물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사하라 사막 유적지에서 발견된 토기는 나일강 유역과 사헬 지역, 즉 양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토기, 양식과 일치했다. 여러 지역의 전통에서 나온 석기들이 같은 고고학적 지층에서 함께 발견되었다. 지도에 화살표를 그려 녹색 대륙을 가로지르며 인구가 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 화살표는 정확해 보였다. 이 모델은 교과서에 실렸다. 그것은 대학에서 가르쳐졌고 북아프리카 인구 분포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DNA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게으름이 아니었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패는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고대 DNA 연구는 보존 상태에 달려 있는데 추운 기후가 이상적입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북유럽의 석회암 동굴, 안데스 산맥의 고산 빙하, 이런 곳들은 유전 물질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는 곳입니다. 사하라는 이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날이 흔하고 습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좌우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DNA는 열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데 사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전학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하라 사막 유해에 있는 유전 물질이 너무 파편화되어 해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충분히 타당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 자체가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나온 토기가 사하라 사막의 야영지에서 발견된다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곳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유일한 식량원이었던 지역에서 소뼈가 발견되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목축업자들이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유물을 분석하는 학문이지 혈통을 밝혀내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20세기 대부분 동안 전파된 아이디어와 전파된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백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유전자 샘플이 가장 적게 수집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는 수백 개의 고대 게놈이 있었고 근동 지역도 그 뒤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사헬 지역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을 수는 없고 반박할 증거가 없을 때 모델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다. 그 가정은 합리적이었지만 동시에 틀렸다. 타카라 코리가 모든 것을 바꾼 이유는 거기에 누가 묻혔느냐보다는 어디에 묻혔느냐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대부분 유적지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모래 언덕, 평평한 평원, 하루 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표면. 그런 환경에서는 유전 물질이 천천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연구원들은 이 지역의 다른 유적지들을 조사해봤지만 쓸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온은 고대 DNA 복구에 효과적이고 사실상 완전한 장벽이었고 과학계의 합의는 그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보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타카라 코리는 다릅니다. 이곳은 타드라트 아카쿠스 산맥의 깊은 바위 틈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으며 내부 온도는 바깥의 거친 풍경보다 훨씬 낮게 유지됩니다. 두 여성은 그 바위 아래 마른 모래에 묻혔고 그 조합은 사하라 사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천연 건조실처럼 피부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건조되었고 뼛속 콜라겐은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유전 물질을 파괴했던 바로 그 잔혹한 환경이 지질학적 우연의 일치로 이곳에서는 유전 물질을 보존해 주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조직, 치아, 다리뼈 속에는 7,000년 된 유전 물질의 미세한 조각들이 살아남아 있었다. 많지는 않고 깨끗하지도 않지만 충분했다. 2019년 연구진은 두 여성 모두에게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목의 혈통을 추적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세한 인구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기간 동안에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목의 혈통은 이 지역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주목할 만큼 이상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길 만큼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2025년 4월에 마련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고유전학자 나다 살림과 이 연구소 소장이자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요하네스 크라우스는 네이처, G의 기존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미토콘드리아 조각이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환경 중 하나에서 복원된 최초의 완전한 고대 유전체인 타카라 코리 여성 2명의 전체 유전체를 시퀀싱했습니다. 세일럼은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DNA는 인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조직인 치아와 다리뼈에서 추출되었으며 이 조직들은 유전 물질이 장기간 열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DNA 조각들은 짧고 손상되었으며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화학적 손상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신 시퀀싱 기술은 마치 찢어진 문서를 복원하는 것처럼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들을 스캔하고 컴퓨터를 통해 다시 조립하여 일관성 있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느리고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유망한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 프로그램이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어떤 도자기 분석이나 암각화 해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7,00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실제 유전적 정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세일럼의 팀은 사막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2개의 유전체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체에 담긴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일럼의 연구팀은 두 유전자를 아프리카, 근동, 남유럽 출신의 현대인 795명과 고대인 117명의 유전자와 비교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농어로 바꾸는 비교 분석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뿐만 아니라 누구가 아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이상하게도 나왔습니다.
타카라 콜의 여성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혈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모델에서 남북을 잇는 유전적 다리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이 두 여성은 사하라 사막 이남 인구와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랑 모델은 혼합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전자들은 이전에는 어떤 현존하는 사람에게서도 세계 어느 고대인의 유전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계통에 속했습니다. 가장 유사한 계통조차도 현대 인구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은 모로코의 타페랄트 동굴에서 발견된 1만 5천 년 된 유골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지는 이베로모로시아 석기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8,000년이라는 시간적 강역과 약 2,000km의 거리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과 모든 측정 가능한 방향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북아프리카 고유의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연속성입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 이 계통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와 분화된 시점은 약 5만 년 전으로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대이동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인류의 한 갈래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 결국 유럽과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에 남아 수만 년 동안 고립된 채 살아갔고 그동안 인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 주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를 유령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단은 이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DNA에서 희미한 통계적 흔적으로만 존재가 드러났을 뿐 실제로 존재했음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던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산속 바위 동굴에서 돗자리에 몸을 감싼 두 여성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카라코리 여성들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양은 약 0.1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대 비아프리카인에게서 발견되는 양의 약 1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프리카가 아닌 유라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적 흔적은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 어느 시점에 외부 유전 물질이 접촉을 통해 소량 유입되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전적 교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부분은 바로 녹색 사하라 역설입니다. 무성한 환경은 실제했습니다. 호수와 강, 초원도 실제했습니다. 문화교류도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도자기가 지역 간에 이동했고 가축 사육 방식도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 양쪽의 인구는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헤럴드 링바우어는 이러한 고립 수준이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같은 시기에 인구 혼합이 활발했던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는 전파되었지만 유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사람 없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은 이를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다카라코리 유적지 발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유령 인구 5만 년의 고립, 살아있는 후손이 없는 혈통이라니. 하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패턴의 일부이며 고대 DNA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대륙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유전학자 바스티안 라마스는 볼리비아,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수집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미라와 해골구시 비구에서 미토콘드리아 게놈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500년에서 8600년에 이르는 유골들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시간적 범위를 대표하도록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84개의 서로 다른 목의 혈통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대 아메리카의 완전한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84개의 개별 계통입니다. 그 혈통 중 어느 것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92명의 개체, 84개의 고유한 혈통, 모두 멸종했습니다. 연구진은 복잡한 통계 모델링 없이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전자 염기 서열을 현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치하는 것도 후손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에 고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존재했던 다양성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혈통에 얽힌 조상의 역사는 또 다른 차원을 더해줍니다. 그들의 조상은 약 23,000년 전에 시베리아 집단에서 분리되어 아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육교에서 약 6,000년 동안 고립된 채 살다가 약 16,000년 전에 남쪽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초기 확장 이후 공동체들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머물렀습니다. 모계 혈통은 세대를 거듭하며 뚜렷하게 구분되고 지역화되었습니다. 1400년대 후반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 이러한 지역적 혈통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라마스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부 인구 집단은 완전히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별도의 연구에서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고대 유전체가 복원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젠켄베르크 인류 진화센터의 킴 루이스 치라타가 이끄는 연구팀은 보고타 고원에서 발견된 21구의 유골을 분석했는데 일부는 6,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7구는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기록된 적이 없는 인구 집단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DNA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고대 집단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현대 인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중앙아메리카와 연관된 유전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치라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전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는 더 큰 맥락과 연결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미라화된 시신은 이집트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미라는 7,400년 전 최초의 이집트 미라 제작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칠레 북부의 친초로 미라입니다. 당시 해안 어부들은 유아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특정한 미토콘드리아 계통은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 대륙, 서로 다른 시간 규모, 서로 다른 원인,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며 결속력 있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후손에게 유전적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증거는 정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정직한 다툼이란 언론 보도에서 암시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본 크기에 대한 반론은 타당합니다. 한 암석 은신처에서 발견된 두 개체만으로는 전체 지역의 인구 역사를 확실하게 대표할 수 없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광활합니다. 타카라코리 여성들은 단 하나의 지역, 단 하나의 공동체, 단 하나의 시점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개의 게놈 데이터를 대륙 전체 인구 모델로 확장하려면 아프리카 전역의 인간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그들의 이러한 고려는 옳습니다. 또한 극적인 서사가 필요 없는 지리적 설명도 있어 그 고립을 설명할 수 있다. 녹색 사하라는 균일한 풍경이 아니었다. 이 지역에는 산맥, 영구적인 호수, 울창한 습지, 그리고 우기에도 공동체 간의 자연적 장벽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생태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집단들이 유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은 의도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강요된 경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지형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립은 항상 지리적 요인보다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메리카 데이터의 경우에도 비슷한 단서가 적용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현대 원주민 인구에 대한 표본 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해가 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지만 84개 계통 중 일부가 아직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대 유적의 연대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카라코리를 처음 발굴한 고고학자 사비노 데 레르니아는 완전한 고립이라는 단순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바위 동굴에 묻힌 공동체는 주변 세계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역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 유래한 목축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있는 공동체들과 연결되는 지역 교류 네트워크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이 제기하는 질문은 그들이 이웃을 알고 지냈는지 여부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혈연 관계도 공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며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35천 년 동안의 침묵입니다. 이 계통은 약 50천 년 전에 남부 아프리카 인구와 분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15천 년 전 타페랄트 유적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두 지점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 전체가 기록되지 않았고 어쩌면 기록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장되고 인간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에 그들은 어디에 피난처를 마련했을까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살았을까요? 요하네스 크라우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5만 년 전과 1만 5천 년 전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원인은 그보다 덜 불가사의합니다. 비가 그치고 호수가 마르고 사바나가 모래로 변했습니다. 빙하기와 기후 변화, 그리고 신석기 혁명 전체를 견뎌낸 한 혈통이 그들을 지탱해왔던 푸른 세상이 무너져 내리자 침묵에 잠겼다. 정복 때문도 흡수 때문도 아니었다. 느리고 절대적이며 무심한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나다 살렘의 팀은 이미 사하라 사막 전역에서 더 많은 고대 유전체를 찾고 있습니다. 타카라 코리처럼 잘 보존된 화석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막은 죽은 자들의 화석을 쉽게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틀을 찾으려 합니다. 유령 인구를 수정된 도표에 끼워 넣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지도에 화살표를 다시 그리고 기존 스토리를 약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미라가 드러내는 것은 기존 틀에 대한 수정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체계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류 계보는 깔끔하게 가지를 뻗은 도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갈라지고 흩어지고 잠시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선들의 얽힘입니다. 이 과학의 역사 대부분 동안 우리는 살아남은 가지들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만이 눈에 보이는 유일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가지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라진 개체군은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DNA 연구는 기존 모델의 상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서서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지들은 살아남은 가지들만큼이나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을지도 그만큼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카라코리 혈통은 5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콜롬비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체하기 수천 년 전부터 보고타 고원에 거주해왔다. 고대 아메리카의 84 계목의 혈통은 수만 년에 걸쳐 발달한 다양성을 보여주었지만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 단 몇 세대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던 주변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타카라코리 해독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이 이전에는 완전히 폐기되었을 유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 기존의 통념으로는 해독 가능한 유전 물질을 보존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조건의 지역에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도 중 일부는 실패할 것이며 이미 많은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가능한 범위의 기준이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유령 인구가 여전히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넓혀갑니다. 고대 DNA 지도의 모든 빈 공간은 이제 잠재적인 유령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2025년 이전에는 고대 게놈이 거의 없었고 콜롬비아는 아예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륙 전체와 시간대가 있으며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그 공백이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조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사하라 사막 회랑 모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화 교류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는 분명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학적 그림은 이제 지도상의 화살표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수십 년 동안 그 모델을 확신했던 것은 돌이켜보면 지식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고대 DNA 혁명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유적지별로 체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류의 과거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기이하고 더 많은 사라진 생명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위 은신처에 있던 두 여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업자들, 직조공들, 대부분의 문명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존속해온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들은 자신들이 5만 년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메말라가는 세상으로부터 몸을 감싸 안고 보호된 땅에 시신을 정성껏 묻었다. 그들을 발견한 과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렘과 그녀의 팀은 여전히 탐색 중입니다. 3만 5천 년의 공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그 너머의 암석 은신처, 산속 동굴, 마른 호수 바닥에 압축된 퇴적물 속에는 거의 확실히 더 많은 유령 인류 집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 개통도에 얼마나 많은 가지가 후손 없이 끝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미라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미라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